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지원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실지 여쭙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뭐 골프 친 거 사실이면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 있을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경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최근 네 사람으로 채우는 인사 방식이 필연적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며 유시민 작가의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제는 맹목적 지지를 넘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냉철한 현실 직시와 건강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죠. 제가 많이 느껴 뭐냐면 굉장히 제가 죄송한 자기 고백인데 문조톨레유라고 해가지고 맨날 혐오하고 비난했잖아. 그러면서 유시민을 반명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유시민은 반명하면서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내가 그걸 정말 공개적으로도 막 피를 토했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이 말의 힘이야. 그래서 내가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내가 찾아봤어. 꽤 많지 그런 게. 예.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유시민 작가의 방식으로 항상 도움을 줬었어. 예를 들어서 악마호가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주더라고.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둘이 대화로 풀고 받아들이고 너무 보기가 좋아. 신뢰관계야. 1월 2일 날 신년 토론 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철거민들하고 맥살잡이를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자신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안 됐어요? 결국 하는 데지 않고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검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갈 뻔했던 때도 그때는 유시민 작가 방식대로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굳세어라 재명아 그냥. 좋았잖아요. 그 관계가. 그럼요. 저는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응원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럼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 공론장에서 한 거잖아요. 공론장에서 한 거야. 이건 맞아. 내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황희두 그때는 당대표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같나?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저분은 왜 나 정치인이고요. 무시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행위들 중에서 말도 있지만 행위들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와 관련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가만히 보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좀 이럴 때 좀 옆에서 좀 순환 좀 시키세요. 아, 나도 그러니까 유 작가의 그 의견을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명픽이라고 자칭하면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치하면 또 개입한다고 하실 겁니다. 아니지 명픽을 팔지 못하게 해야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제 청와대에서 나선 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 게 많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거는 만인 공지의 사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정치인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무특보가 결국은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에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서울시장도 명픽을 넣으려다 실패했어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명 호소인인지 진짜 친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고 민주적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정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이 욕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몰라.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을 하고 새로운 집과 동네의 조감도를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서 이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뭔가 대통령의 권력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걸 모르나? 또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걸 모르나?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지금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돌아오기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인 조건에서 제가 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각자가 뭘 어디서 어떻게 저는 당원도 아니니까 뭐라고 할 방법도 없는데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성원해왔던 시민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보자. 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몫을 생각해봐야 될 때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떠한 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과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오류의 여지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류의 여지는 항상 있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각자가 좀 알아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